대한민국의 정말로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곳 바로 새만금밖에 없다. 이 내용입니다. 기업들이 몰려오면 올라가는 땅값. 자, 새만금은 땅값 얼마나 오를까? 자, 기업이 오면 땅값은 오른다 안 오른다? 이거는 당연한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을 오게끔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뭘 해줘야 돼요? 올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고속도로가 들어가면 새로운 IC가 나들목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들목이 생기게 되면 나들목 주변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접근성이 좋아지죠?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 땅값 올라가나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죠. 결국에는 기업들이 몰려야 땅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그래서 기업들이 유치하려고 막 하잖아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새만금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 나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 기업들에 대한 유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여기서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10년도에서 2019년도 기준을 한번 볼게요. 현재 2020년도에도 있긴 한데 그 데이터는 아직 제가 자료를 못 모았고, 지금 보게 되면 2010년도 있잖아요. 요쪽 2010년도에 보니까 요 하나네. OCI, 그죠? OCI 업체가 이제는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2011년도 보니까 여기도 하나네, 그죠? 10년도 하나, 2010년도. 자, 2013년도 2개 업체, 그죠? 2014년도 1개 업체죠? 자, 2017년도 몇 개예요? 2개 업체네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됐습니까? 2017년도 어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새만금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더욱더 확신을 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 새만금 뭐 개발청사, 새만금 개발공사 막 어떻습니까? 일단 잼버리 대회 유치 막 이렇게 되면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어떻습니까? 기대 심리를 더욱더 부추겨 주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냐? 2018년도 볼까요? 2018년도 보니까 요거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요. 7개로 확 늘어나요. 원래 하나, 두 개는 이건 어떻습니까? 긴가민가. 그쵸? 새만금이 정말 될까? 안 될까? 이러다 보니까 하나, 두 개 유치가 됐는데,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새만금이 개발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회사들이 확신이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 두 개 하다가 갑자기 7개 회사로 늘어난 거예요. 이분들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2019년도 볼까요? 2019년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자, 여기는 12개네, 그죠? 2019년도에는 7개, 그 다음에 하나, 두 개 이렇게 하다가 그때 갑자기 2018년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7개, 그 다음 2019년도에는 12개로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늘어난 거죠? 기업 수가, 유치되는 수가.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업이 하나, 두 개 늘어나면 그게 응집력으로 인해서 더욱더 땡겨버린다고요. 그게 만유인의 법칙이잖아요. 그분들이. 기업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그런 환경이, 기업이 하나가 늘어나면 이 회사와 유관업체 기업들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점점점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가속도가 붙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020년도는 엄청 더 늘어날 거고요. 2021년도에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자율주행, 전기, 수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관광 개발 이런 것들이 점점 속도감이 높여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하는 회사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늘어나죠. 이분들이. 지금은 뭐 12개지만 앞으로는 20개, 30개, 이제 100개 이렇게 넘어가요. 이분들이.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속도감이 더욱더 늘어날수록 당연히 이거에 비례해서 기업 수가 늘어난다. 기업 수가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땅값도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고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땅값이 올라가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기업들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있어요. 기업들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상주인구가 늘어나고, 상주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주변에 개발 붐이 일어나고 땅에 대한 활용성이 높아지고 당연히 거기에 비례해서 땅값은 올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근데 새만금은 점점점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많은 기업들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기에 들어가도 한번 장사 한번 해볼 수가 있겠어. 비즈니스 한번 해볼 수가 있겠어.
이런 기업들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도로망이 없었고 막 힘들잖아요. 바다 한가운데 가가지고 어떻게 건물을 짓고 거기다 공장을 가동을 시켜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북 이축도로도 뚫어주고 매립된 지역이 어떻습니까?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비행기 공항도 이제 뜬다 하고 항만도 연결되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미리 가서 선점을 해놓은 것도 괜찮잖아요. 그죠? 이러니까 그런 기대 심리로 점점점 기업들이 많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여기? 자, 신재생에너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현재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으로 해서 연간기업 활성화와 향후 10년 동안 재생에너지 연간기관만 100개가 유치가 된다고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뭐 12개 이거는 1도 아니죠? 자, 요것만 해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업체만 해도 몇 개가 늘어나요? 100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뭐 12개, 17개는 1도 아니다. 앞으로는 해마다 30개, 50개씩 늘어난다. 수많은 기업들이 새만금에 몰려오고 그 몰려오는 기업들이 또 다른 기업들을 몰려오게끔 만드는 이런 일들이 새만금에는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10만 개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10만 개가. 응? 야, 일자리가 10만 개? 여러분들 일자리가 10만 개 일어나면 늘어나는 인구는 얼마나 많을까요? 일자리가 10만 개, 부부, 알라들 또 하나 새끼 까야죠. 점점점 불어나는 인구가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 25조 원. 장난이 아니죠? 조단이에요. 자, 지금 전라북도에 지금 서남권에 해상 풍력 단지를 현재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10년간 이거는 뭐냐면 얼마냐면 23조 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갔죠. 그죠? 23조에 직접적 일자리만 해도 9만 개 창출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어떻습니까? 재생에너지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 현재 일자리가 10만 개에다가 여기 9만 개가 창출까지 예상이 되고 위치를 보게 되면 부안 고창 앞 해상이에요. 2.4기가와트급 현재 전기에너지가 생산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투자 민자 14조 원 정도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22년 시범단 시작으로 단계적 착공화 2028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해상 풍력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해상 풍력단지, 그다음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당연히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 미래에 엄청나게 지금 밝은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옴으로 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하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상주 인구 들어오게 되고 많은 주변에 이제는 건축붐이 일어날 거고 당연히 땅값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지금. 자, 지금 여기 지금 새만금은 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조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죠. 그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2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하고 10조 원의 자동차 부품 매출 증대 글로벌 여기도 보니까 100개사 육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100개의 사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는 뭐 재생에너지 때문에 100개의 사 들어오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상용 자율주행차 이거 지금 자율주행 전진기지 조성으로 인해서 100개 기업들이 더욱더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이런 거 합산만 하더라도요, 뭐 엄청난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12개, 17개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10년을 보게 되면은 기업들이 들어간 그 기업들만 해도 한 1000개 이상 될 수가 있어요. 새만금에. 그러면 1000여 개 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생산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나오는 세수가 또 얼마나 많을 것이고 그 세수 갖다가 또 어디에다가 또 투자할 것입니까? 새만금에 또 투자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선순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완성작이 나오는 겁니다. 새만금이라고 하는. 이러한 완성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완성도가 높아질 거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주력 산업을 전기차로 전환한다. 전기차. 요즘에 전기차, 수소차, 그죠? 현재 전기차도 미래형 차 아닙니까, 그죠? 현재 지금 모든 이 가솔린 차에서 내연기관에서 지금 다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다 전환하고 있어요. 이거 시대의 흐름이다, 이거. 빨리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기차의 어떤 메카 도시인 그 새만금에 어떻습니까? 2022년까지 4,122억 원 투자와 함께 1,900여 개의 직접 고용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도 한 2,000여 개의 고용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전기차로 인해서. 그쵸? 재생에너지, 전기차, 뭐 수소 관련 업종, 어떻습니까? 해상 풍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일자리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례로 한번 볼게요. 이 기업 유치 땅값에 미치는 효과를 한번 보면은 이게 지금 원산면이라고 하는 지역 있잖아요.
원산면이라고 하는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그 용인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110만 명 됐나요? 인구가 지금 기하급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우리가 그때 예전에 했을 때만 해도 70만 대, 80만 대 하다가 90만 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10만 대, 거의 수원시하고 인구가 지금 버금갈 정도로 지금 거의 한 넘버 2, 3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올라간 배경들이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기업들이 엄청 대규모로 유치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원산면, 그러니까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이에요. 그러니까 원산면 일대가 SK 하이닉스가 들어가게 되면서 땅값 상승률이 2019년도에서 2020년도, 그러니까 1년 동안 평균 지가 상승률이 한 10.5% 정도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평균 지가 상승률이 10.5%가 적은 규모냐? 적어요? 요즘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인데 0.5%에 거의 한 20배 이상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런데 지금 올라갔는데 여기 전국 단위로 보니까 지가 상승률이 3.7%고 경기도만 보면 4.0%예요. 근데 용인시가 4.8%죠. 용인시 처인구가 있는데 처인구는 5.4%고 이 5.4%는 분명히 원산면의 지가 상승률이 반영이 됐다고 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용인시 4.8%는 어떻습니까? 이 경기도 4.0인데 용인시가 4.8%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배경은 원산면의 지가 상승률이 끌어올라가면서 당연히 용인시의 평균 지가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그럼 어떤 일이 있었냐? 용인에 당연히 원산면 일대에 뭐가 있습니까? SK 하이닉스 기업이 유치가 됨으로 해서 그 주변 일대의 땅값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겠냐. 그러니까 개발이 되는 놈이 있고 안 되는 놈이 있잖아요. 개발이 안 되는 놈은 안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개발이 된다라고 하는 놈들은 얼마나 올라갔겠냐. 이 부분들이. 그 왜 올라갔습니까? 기업이 유치가 됐기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맞죠? 자, 여러분들 지금 새만금은 지금은 뭐 중소기업, 소규모의 기업들이 지금 유치가 되고는 있지만 이거는 이제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는 대기업들이 유치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대기업, 외국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는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여기도 지금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대기업이 들어감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평균 상승률을 엄청나게 끌어올리게 된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기업들의 유치는 바로 땅값 상승하고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보면 울산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던 동네예요. 울산 그동안 뭐 기업들 빠져나가고 막 그러면서 땅값이 막 좀 떨어지고 있다가 폭락하다가 2년 동안 어떻습니까? 기술 강소기업 66개사를 어떻습니까? 울산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애를 쓰는 가운데 드디어 땅값이 하락을 막고 그 다음에 가격을 상승하는 쪽으로 현재 지금 돌려놓게 된 거예요. 이 부분들이. 여기 울산이 수속 그린 모빌리티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12개사 여객기업 울산으로 또 이전을 했고 그런 가운데 울산 지역이 경매 시장이 1년여 만에 낙찰률이 40%, 낙찰가율은 80% 넘어서서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울산의 경기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던 울산에 대한 분위기를 반전을 시켰던 거는 결국에는 이 강소기업 66개사를 끌어오므로 해서 어떻습니까? 반전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들의 유치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기업들의 유치. 그러니까 기업들의 유치는 결국에 땅값 상승률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기업이 유치가 되면 당연히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소득 수준이 늘어나고 당연히 늘어나면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런 가운데 어쨌든 계속 선순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땅값을 올리려면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들을 치고 기업이 안 들어가는 지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새만금은 한두 개 회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새만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들이. 응? 분들이. 그래서 새만금은 지금 정부에서 새만금 세종시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트렌드에 대한 변화는요 금방 안 바뀝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있죠. 더불어민주당과 현재 지금 어떻습니까? 미래통합당, 미통당이라고 하는데 자, 미래통합당이 있는데 핵심 지지 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핵심 지지 세력.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잖아요. 얘네들은 안 변해.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얘네들은 안 변해 하는 세력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콘크리트 지지층이 더불어민주당은 30%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미통당은 15%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30%는 아무리 못해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겠다 이거예요.
그 여기 15%면 완전히 2배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분간 이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 선거 또 이어지는 뭐 국회의원 선거 뭐 지방선거 이런 것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콘크리트 지지율 30%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한은 이게 계속해서 이런 패턴으로 해서 정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요. 이분들이. 근데 이번 정권이 가지고 이제 하는 이 방향성이 어딥니까? 새만금 아니에요. 새만금과 세종시잖아요. 아무래도 개발되는 곳에 개발하려고 하는 곳에 땅값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자, 서울만 보더라도 강북 있고 강남이 있을 때 강남을 갖다가 개발하려고 정부에서 들려들 때 강남이 이렇게 개발된 거 아니에요. 땅값 올라간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세종시하고 새만금을 갖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사활을 걸고 지금 개발시키려고 막 지금 발벗고 나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가 안 올라가요? 정부에서 어떻습니까? 믿음을 주잖아요. 계속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세종시가 지금 집값이 저렇게 폭등하잖아요. 이분들이. 새만금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새만금은. 세종시는요. 새만금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입지를 보더라도 개발 여건과 환경을 본다 하더라도 기업들 유치하는 것만 보더라도 새만금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새만금은 어마어마한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공화 항만까지가 유치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내륙에 있는 세종시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엄청나게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더욱이 일단은 정부에서 일단은 국가균형발전, 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참여정부보다도 더욱더 현재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혁신 성장의 거점 도시로 세종시하고 새만금을 딱 두고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말로 밀어주는 곳이 바로 새만금하고 어떻습니까? 세종시입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이미 날개 달았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새만금은 이제는 따라갈 거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세종시는 이제는 조금씩 어떻습니까? 성장해서 멈추고 에너지가 지금도 조금씩 멈추고 있어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근데 새만금은 더욱더 날갯짓을 향해서 창공을 향해서 달려갈 거다. 날아갈 거다. 그게 내년부터는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어떻습니까? 날갯짓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만금 그리고 미래형 어떻습니까? 도시 새만금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인 이 새만금 여러분들 정말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